자, 먼저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. 정치인사이드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국민의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는데 일단은 새 비대위 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그렇죠. 분위기입니다. 네. 그런데 뭐 내부 반발 역시 만만치 않고요. 무엇보다 이게 맞는 건가 싶거든요. 네. 자,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. 네네.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결국 그 국민의힘 이게 여당과 야당도 아니고 같은 당 안에서 그 당시에 당 대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쫓아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간에 정치를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움에 쫓겨나게 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당 안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 호소를 했던 거죠. 네. 그리고 그게 인용이 되었는데 다시 인용이 되니까 당 안에서는 이거를 위한 꼼수를 또 우리가 부렸죠. 우리가 이제 흔히 꼼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혼돈이 왔는데 결국은 보면은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법까지 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스웠고요. 네. 또 하나 이제 아까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쪽으로 밀고 가고 안에서 중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지만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비대위를 가지고 몰아나가는 그 네.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. 네. 무튼 이 난맥을 어떻게든 풀어야 할 텐데 네.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? 결국은 현재로서는 힘이 있는 윤핵관이죠. 윤핵관. 네네, 윤핵관이고 그러므로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 혼돈 속에서 결국 힘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. 네. 물론 뭐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, 그죠? 윤 대통령이 해 나가는 모든 정책을 힘있게 밀어주려고 하면은 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정비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글쎄요, 이제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?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. 네. 자, 총원 420명 중에 20% 가량이 교체 검토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내보낸 사람들이 뭐 대부분 비서관, 뭐 네.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. 네. 보여주기식 쇄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어떻게 아마 보세요?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걸로 지금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알아보면서 네. 계속해서 비서실을 개편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비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개편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언행이었고 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실의 문제였거든요. 네. 근데 대통령의 언행의 문제는 그래도 꽤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이제 약간 반등을 한 거고 근데 여전히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는 네. 아직도 이 국민들이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정비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어떤 그런 정비가 아니라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. 대통령의 언행 그리고 네.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세 네. 가지를 좀 언급해 주셨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죠. 네.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. 그렇죠. 무려 78%에 달하는 득표율을 얻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. 그런데 뭐 어차피 지금 이 검찰 이제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. 그죠? 검찰이 핵심으로 들어앉아 있는 현 정부 그리고 현 정권과 이렇게 대결을 해 나가고 경쟁을 하기 위하여서는 야당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
어떤 하나의 뚜렷한 구심점이 있을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군요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네. 아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생각도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뭔가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도적 지지 그리고 그렇죠. 뭐 네.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. 어떻게 그렇죠, 그렇죠. 예, 왜 그렇게 볼 수도 그러냐면은, 있겠죠. 네.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대통령 후보로서 꽤 많은,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가 70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, 밖에 안 난 이유가 1%도 차이가 안 뭐냐면은, 났죠. 그렇죠. 그 네.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달려가서 그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발휘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앞만 보고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서 달리다 보면은 네. 좌우를 챙기지 못하고 좌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한 분만 빼면은 전부 친 이재명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또 통합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양날의 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네. 네. 자, 이번엔 마지막 질문인데 네. 사법 리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에 송치했거든요. 네. 이 건을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 파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?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협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도 또 이게 소위 그 한쪽에서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되 한쪽에서는 그 힘을 제어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결론을 봐야겠지만은 그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고 있다. 야당도 그렇게 여당에 쓰고 있고 여당과 현 정부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네. 네. 그 결론은 우리가 다음 주쯤에 한번 보도록 다음 하죠. 주쯤에. 네. 앞으로도 꾸준히 좀 네.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인사이드 조경근 교수였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